请记得点赞和点击订阅我的频道，并分享和您的朋友。谢谢。 안녕하세요 여러분. 니하오의 류교수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항상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지금 HSK 5급 장문 파트 1 기출문제를 보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의 주제는 부사 예입니다. 단어 보죠. 수살, 채소죠. 우리하고 글자 바꿨었죠. 우리는 채소라고 하는데 얘네들은 소채라고 했어요. 수살, 채소요. 두떨, 보통 어려화시키죠. 감자를 얘기해요. 문제 봅시다. 일종 수살, 일종의 채소입니다. 뭐가? 두떨, 감자죠. 예, 스. 자, 주어는 두떨이 주어겠죠. 감자는 입니다. 뭐요? 일종의 채소입니다. 두떨, 스, 이종 수살. 근데 여기 예가 들어가서 감자도 얘는 부사니까요. 주어와 수어 사이에 쓰이는 거죠. 그렇죠? 감자도 일종의 채소입니다. 즉 주어가 하나인 문장에서 단문인 문장에서 얘는 주어 뒤에 바로 쓰여서 주어에 해석할 때 도자를 붙여주면 돼요. 감자도 我也是韩国人 나도 한국인입니다. 이런 식으로요. 그런데 얘가 주어가 다를 때 혹은 목적어가 다를 때 해석하는 방법이 약간 틀려요. 얘의 해석 방법, 주어가 다른 경우, 주어가 같은 경우 혹은 목적어가 없는 경우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해석의 경우가 있는데요. 이번 문제하고는 별 관련 사항이 없더라도 여러분들 알고 있는 게 좋아요. 그래서 설명드릴게요. 자, 주어가 다르죠. 그렇죠? S1, S2가 있을 때 얘는 두 번째 뒤에 주어 뒤에 도를 붙여주면 돼요. 你去我也去 당신이 가면 나도 갑니다. 그렇죠? 我也去 주어가 다른 경우에 두 번째 주어 뒤에 예를 붙여주면 되고 우리도 해석할 때 도라고 두 번째 주어 뒤에 도를 붙여주면 되죠. 자, 그런데 주어가 같은 경우 얘는 지금 주어가 같죠. 그런데 뭐가 달라요? 목적어가 다르죠. 그러면은 그는 중국어도 할 줄 알고 영어도 할 줄 압니다. 여기서는 지금 어디에 붙었어요? 목적어 뒤에 붙는다는 얘기예요. 주어가 같을 경우에는 목적어 뒤에 도를 붙여준다. 영어도 할 줄 압니다. 얘는 주어 뒤에 쓰였지만 한국어로 해석할 때는 영어도 이렇게 해석된다는 거예요. 이게 왜 구분이 필요하느냐? 자, 1번과 2번 봅시다. 그도 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는 나에게 전화도 걸었습니다. 뭐가 달라요? 얘는 앞에서 얘기했듯이 주어 뒤에 도가 붙었으니까 주어가 다르다고 볼 수 있죠. 얘는요. 목적어 뒤에 도가 붙었으니까 주어는 같은데 목적어가 다르다고 볼 수 있어요. 이 두 개의 문장 중국어로 번역하면은요. 他也给我打个电话예요. 그런데 우리말로 해석할 때는 그도 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혹은 그는 나에게 전화도 걸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달라질 수 있느냐? 앞에 주어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주어가 다르냐 가느냐에 따라서 두 개의 문장의 해석이 달라진다는 거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세요. 두 개의 문장은 중국어로 옮겼을 때 똑같다. 왜 한국어로 틀려지느냐? 우리말로는 틀려지느냐? 앞에 주어가 같느냐 다르냐에 따라서 이야기가 달라진 것이다. 자, 그러면은 목적어가 하나인 경우 목적어는 똑같아요. 그런데 뭐가 틀려요? 부사가 틀릴 경우에는 부사 뒤에다 붙였죠. 나는 지난주에 향산을 갔었는데 이번 주에도 저싱치에 취일러. 이거 저싱치 주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얘라는 게 굉장히 간단한 말인데 그렇죠? 해석할 때 조금 복잡해질 수 있다. 특히 한국어를 중국어로 작문하라고 할 때 여러분들이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다시 이 문제 무지 간단하죠. 두더 감자는 예스 뭐뭐입니다. 감자도 일종의 채소입니다. 두더 예스 이종 수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한번 다시 풀어보세요. 주요 문법 정리합시다. 이렇게 부사의 뒤에 얘가 붙을 수도 있고
주어는 같은데 목적어가 다를 경우에는 주어 뒤에 붙었지만 해석할 때는 영어도 할 줄 압니다 라고 해석을 해야 한다. 그래서 1번이나 2번은 완전히 우리말로는 다른 문장이지만은 중국어로는 똑같다. 그 이유는 주어가 같느냐 다르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목적어가 두 개냐, 주어가 같느냐 다르냐 이런 거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예요. 주어가 다를 때는 두 번째 주어 뒤에다가 얘를 붙여서 나도 갑니다 라고 해석하면 되는 거죠. 주요 단어 봅시다. 수차이, 채소죠. 두돌, 감자예요. 이번 시간의 주제는 빼이자구입니다. 피동문이죠. 늘 나오는 단골 문제예요. 단어 보기로 하죠. 화펀, 화분이죠. 따쇠, 때려 부수다, 라는 뜻이에요. 때려서 부수다 혹은 때려서 깨트리다 라는 의미를 갖는 거죠. 문제 보기로 하죠. 화펀, 자, 빼이. 뒤에 목적어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목적어로 올 수 있다는 건 화펀밖에 없는데 화분에 의해서 따쇠라 깨져버렸습니다. 말이 이상한 거죠. 그쵸? 그렇다면은 지시대명사 플러스 양사 플러스 명사가 주어가 되고 그 화분은 나가 화펀 빼이 따쇠라 그 화분은 누군가에 의해 목적어가 생략됐으니까요. 모르거나 누가 했는지 모르거나 누군지 알리기 싫을 때는 빼이자의 경우에 목적어를 생략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다수일라 그 화분은 깨트려졌습니다. 이렇게 답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문법 보죠. 빼이자고 주어 빼이 목적어는 생략할 수도 있고 나올 수도 있어요. 자, 중국어의 모든 전치사 중에 피동문에 쓰이는 빼이와 피동문에 쓰여 있대요. 게이는 목적어가 생략이 가능해요. 그 다음에 동사의 뒤에 기타 성분이 와야 되는 거. 이게 빼이자고의 공식이라는 거 여러분들 알고 있어야 돼요. 외워주세요. 그래서 보세요. 똑같은 문장인데 1번은 목적어가 보이는데 2번은 여기 샤왕이 생략되어 있죠. 那个病人被小王送到医院去了. 샤왕에 의해 병원에 옮겨졌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那个病人被送到医院去了. 누구에 의해서 옮겨졌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병원으로 옮겨졌다는 얘기를 나타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빼이자구에서 중요한 거 기타 성분이죠. 결과나 영향을 나타냅니다. 동태조사 러, 저, 고 그리고 가능보호를 제한 각종 보호가 올 수 있고 혹은 기타 성분을 가지지 않으면 적어도 동사 자체가 결과의 의미를 지닌 쌍음절 동사여야 한다는 거죠. 가능보호는 어울릴 수 없다. 그 이유는 빼이자고는 의미상 이미 동작의 결과가 나타나고 가능보호는 결과의 가능성을 나타내기 때문에 결과가 나타나는 빼이자고에서는 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타다치엔바오 빼이타 저도 떠올라 그의 지갑은 그에 의해 찾아질 수 있습니다. 이런 말은 되지도 않는다는 거죠. 다시 문제 봅시다. 자, 지시대명사 플러스 양사는 관형어로 명사 앞에서 쓰인다. 그래서 이게 주어가 되죠. 나가 관형어의 수식을 받는 주어가 되는 거예요. 빼 뒤에 목적어가 없을 수 있고 동사 다수의 뒤에 러라는 기타 성분이 왔어요. 那个花盆被打碎了.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보세요. 주요 문법 사항 정리합시다. 기타 성분에서는 가능보호는 올 수 없다. 그 다음에 기타 성분을 가져가려면 적어도 동사 자체가 결과의 의미를 지닌 쌍음절 동사여야 한다. 빼이자고의 기타 성분이란 동태조사 러적고 혹은 각종 보호, 가능보호를 제하는 거다. 공식은 주어 빼이 목적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플러스 동사 플러스 기타 성분이다. 비동문을 만드는 거죠. 주요 단어 봅시다. 화번, 화분이죠. 따쇠, 때려 부수다죠. 이번 시간의 주제는 완성태 러입니다. 단어 보죠. 高速公路
고속도로예요. 정스 도시죠.距离 거리와 간격을 얘기하는 거고요. 缩短 단축시키다, 줄이다의 뜻이에요. 자, 러가 있으니까 그쵸? 얘가 이리로 가면은 어기조사로서 출현을 나타내고 동사 뒤로 가면은 동태조사로서 완성을 나타내요. 자, 주어는 고속도로예요. 고속도로는 단축시켰습니다. 뭐를요? 도시 사이에 정스之间的距离 거리를 단축시켰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식은 SV 러 완성태를 나타내는 동태조사를 넣어줘. 그 다음에 기타 성분인데 어떤 기타 성분? 관형어를 갖는 목적어, 기타 성분. 일반 그냥 단순 목적어 오면 안 돼요. 그런 문장이 안 끝났다고 보고 뒤에 다시 문장이 와줘야 하니까 여기서 이렇게처럼 관형어의 수식어를 갖는 목적어를 가지면 이 부분을 기타 성분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 문장의 정답은 高速公路缩短了城市之间的距离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문법 봅시다. 완성태라는 건 동작의 실현이나 완성을 나타내 주는 것으로 방금 썼듯이 주어, 수로, 러 플러스 기타 성분, 부사어는 와도 되고 안 와도 되는 거를 얘기하죠. 그래서 주어, 이 부분은 전치사 플러스 목적어니까 부사어죠. V, 러, 그리고 오인데 어떤 오? 이펑, 즉 관형어의 수식을 받는 목적어 오면은 기타 성분이 된다. 我给朋友写了一封长信. 나는 친구에게 긴 편지 한 통을 썼습니다. 라고 해가지고 완성을 나타내는 거죠. 동태조사 러와 어기조사의 러의 구별은 위치가 다르죠. 동태조사는 어디에 놓인다? 동사 뒤에 놓인다. 어기조사는 문장 부호 앞에 바로 놓인다. 문장 끝에 놓인다는 거죠. 어기조사라는 출현을 나타내고 동태조사라는 완성을 나타내 준다고 얘기했어요. 자, 그러면 우리 다시 문제 봅시다. 缩短了 목적어 가져야겠죠. 기타 성분 가져야겠죠. 어떤 거? 관형어 플러스 목적어를 기타 성분으로 가졌고 뭐가? 高速公路 고속도로는 缩短了 단축시켰습니다. 뭘? 城市之间的 도시 사이의 距离 거리를 단축시켰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보세요. 문법상 다시 정리합시다. 동태조사 러와 어기조사 러의 구별, 위치의 문제다. 또 뜻이 다르다. 동태조사 러는 완성, 어기조사 러는 출현을 나타내는 데 많이 쓰인다. 공식은 완성태의 공식은 주어 플러스 부사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돼요. 동사 플러스 러, 기타 성분. 기타 성분에서 목적어가 오려면은 관형어의 수식을 받는 목적어가 와야 한다. 완성태라는 것은 동작의 실현이나 완성을 나타낸다 라고 했어요. 주요 단어 한번 다시 봅시다. 高速公路 고속도로죠. 城市 도시고요. 距离 거리고요. 缩短 단축하다, 줄이다의 뜻이에요. 이번 시간의 주제는 부사요입니다. 단어 보죠. 리시 이자예요. 요 또 다시 거듭. 장 물이 붓다. 비가 많이 오면 물이 불어오르는 거죠. 그 다음에 값이 오르다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문제 봅시다. 자, 우리가 늘 얘기하지만 더가 있으면 얘하고 같이 어울릴 수 있는 명사 찾아봐야 돼요. 여기서 명사 리시밖에 없죠. 그래서 둘은 함께 가야 한다. 자, 그러면 러는 문장 끝에 쓰이거나 동사 장 뒤에 쓰인다. 그러면은 은행의 이자가 요는 부사니까요. 또 올랐습니다. 라고 보면 맞겠죠. 인항더 리시 요장러 해가지고 얘는 어기조사 겸 동사 뒤에 있으니까 동태조사 한꺼번에 되는 거죠. 그래서 은행의 이자가 또 올랐습니다. 라고 해석하면 되는 거예요. 문법사항 봅시다. 요는 대부분 과거의 상황을 나타내며 러와 잘 어울리죠. 예문 보죠. 小又去了 또 갔습니다. 중복이 되죠.
이건 과거예요. 상호 타 취러 도서관. 오전에 그는 도서관에 갔었는데 오후에 또 갔습니다. 昨天很冷, 今天又很冷. 역시 중복이 됐죠. 그 다음에 我昨天看了电影又买了一些东西. 어저께 영화를 보고 또 여기선 보충이 되죠. 또 물건을 약간 샀습니다. 똑같은 동작이나 똑같은 상태일 때는 중복이고 그 다음에 다른 것들이 왔을 때는 보충이 된다. 그런데 요가 미래 동작에 중복을 나타내는 경우가 있다. 어떨 때 요 뒤에 조동사 야, 까이 등이나 동사 스를 쓰고 문장 끝에 여기서 러를 쓰거나 혹은 요 앞에 예측을 나타내는 부사 예시, 따까이 등이 오거나 혹은 반복될 상황이 주기적이거나 매우 분명한 경우에는 요가 미래 동작의 중복을 나타내요. 예를 봅시다. 明天要 앞에 쓰이고 뒤에 러를 가졌죠. 明天又要下雨了. 내일도 비가 올 것 같습니다. 미래 동작의 중복을 나타내는 거예요. 여기는 예시나 따까이 같은 게 요 앞에 쓰이면 그런다고 그랬죠. 明天也许有下雨. 내일 아마 비가 올 것입니다. 라고 했을 때 이럴 경우에 요는 과거의 중복이 아니라 미래의 중복을 나타낼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기억해 두시고요. 다시 문제 풀어봅시다. 더가 있으니까 명사와 한 세트가 되죠. 그 다음에 러와 짱이라는 동사가 같이 세트가 되고요. 그래서 인항의 리시 은행의 이자가 짱러 올랐습니다. 요는 부사니까 수로 앞에 또 올랐습니다. 인항의 리시 요짱러 또 올랐습니다. 한 번 오른 게 아니라 또다시 올랐다는 의미로 쓰인 거죠. 자,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보세요. 주요 문법상 정리할게요. 요가 미래 동작의 중복을 나타낼 수도 있다. 어떨 때 야오라는 조동사, 까이라는 조동사 앞에 쓰이고 뒤에 러를 가졌을 때 혹은 예시나 따까이가 앞에 올 때, 요의 앞에 올 때 미래의 동작의 중복을 나타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조동사 야오까이 등이나 동사 스를 쓰고 문장 끝에 러를 썼거나 혹은 明天又是星期天了. 내일도 일요일이네요. 이때까지는 스가 오는 거죠. 요 앞에 예측을 나타내는 예시나 따까 혹은 반복될 상황이 주기적이거나 너무 분명할 경우에는 쓸 수 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요는 어떤 경우에 쓰이느냐? 과거 사실에 대한 중복 혹은 보충이죠. 중복일 때는 상태나 동작이 똑같은 동작이 일어나는 거고요. 보충은 다른 동작이 일어났을 때 보충이라고 그런다. 그래서 요 다시 정리하면 대부분 과거의 상황을 나타내며 러와 잘 어울린다고 그랬죠. 주요 단어 봅시다. 리시 이자예요. 요 부사예요. 짱 물이 붓다. 값이 오르다. 그죠? 이번 시간의 주제는 조동사 야오입니다. 단어 보죠. 안징 안정하다, 조용하다, 고요하다. 보호관, 박물관이죠. 保持, 지키다, 유지하다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문제 봅시다. 야오고는 조동사니까 뒤에 뭐가 와줘야 돼요? 동사가 와줘야죠. 그렇죠? 그러면은 要保持 뭘? 조용함을 유지해줘야 합니다. 어디서? 보관 내. 장소가 부서로 쓰인 거죠. 要保持安静. 박물관 내에서는 조용함을 유지해줘야 합니다. 여기서 야오는 도리상의 필요를 나타내는 거죠. 조동사 야오는 반드시란 뜻으로요. 도리상 마땅히 실행해야 함을 나타내며 명령, 권고, 부탁 등에 많이 사용되는 거예요. 여기서 쓰인 조동사 야오는 반드시의 뜻이다. 그럼 조동사 야오는 크게 두 가지의 뜻을 볼 수 있죠. 뭐뭐 하려고 한다. 의지를 나타내요. 이때 부정어는 부샹이나 부유엔이에요. 부야오 아니에요. 방금 얘기했던 반드시일 때는 도리상 마땅히 실행해야 함을 나타내는데 이때 부정 형식은 부용이나 부비라는 거죠. 예문 봅시다. 你要看吗? 볼래요?
我不想看, 안 볼래요. 의지를 나타낼 경우에는 부야오가 아니라 부샹이나 부유엔이다. 그런데 의지가 아니라 도리상 반드시 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럴 때는 보세요. 你要注意发音, 당신은 발음에 주의해야만 해요. 我不用注意发音, 나는 발음에 주의 안 해도 돼요. 外面冷,要多穿点衣服. 밖이 추우니 옷을 더 입어야 합니다. 반드시 도리상 마땅히 실행해야 할 때는 명령, 권고, 부탁 등이 많이 사용되는데 부정형식은 부용이나 부비다라는 거 기억해 주세요. 다시 문제 보기로 합시다. 야오 있으니까 조동사니까 뭐 들어와야 한다? 동사 들어와줘야 있대요. 야오 바오츠 유지해야 합니다. 뭐를? 조용함을. 어디서? 보호관 내, 박물관 안에서는 야오 도리상의 필요죠. 조용함을 유지해줘야 합니다. 보호관 내 야오 바오츠 안징. 자,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보세요. 주요 문법상 다시 정리합시다. 조동사 야오 두 번째 거죠. 도리상 마땅히 실행하여을 나타낸다. 명령, 권고, 부탁 등에 많이 사용되고 부정형식은 부용이나 부비다. 이번 문장에 쓰이는 게 야오는 도리상의 야오다. 근데 여러분들이 자주 보는 야오는 또 하나가 뭐다? 뭐뭐를 하려고 한다. 의지를 나타냅니다. 부정형식은 부야오가 아니라 부샹이나 부유엔입니다. 그래서 니야오 칸마 보실래요? 我不想看. 안 볼래요. 다시 정리하면 조동사 야오는 하려고 한다. 의지를 나타냅니다. 부샹이나 부유엔입니다. 두 번째 뜻은 반드시 도리상 마땅히 실행함을 나타내며 부정형식은 부용이나 부비라는 거 기억해 주세요. 자, 주요 단어 다시 봅시다. 안징, 안장하다, 조용하다, 고요하다. 보호관, 박물관. 保持, 지키다, 유지하다죠. 이번 시간의 주제는 정태보호입니다. 단어 보죠. 순리, 순조롭다죠. 순리, 순조롭다. 소수, 수술이죠. 진싱, 진행하다예요. 상당, 같다, 상당한다인데 정도부사로서 상당히 무척이라는 뜻으로 있어요. 이 문장에서는 부사로 쓰였어요. 기억해 주세요. 자, 문제를 보면 순리, 今天的手术进行相当 더가 들어오는 문제이죠. 이 더는 어디에 쓰인다고 그랬어요? 복격조사라고 그랬죠. 이 더가 오면 뒤에 뭐가 온다고 그랬어요? 정도부사가 대부분 온다고 그랬죠. 그렇죠? 그럼 상당이면은 정도부사가 왔으면 형용사 와줘야죠. 매우 순조롭습니다. 자, 이 앞에 올 수 있는 거 동사나 형용사인데 동사 진싱이 되는 거죠. 그럼 주어는 오늘의 수술은 今天的手术进行的相当顺利. 오늘의 수술은 굉장히 순조롭게, 상당히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이게 정답이에요. 자, 문법상 봅시다. 정태보호라는 건 조심해야 돼요. 이미 발생 혹은 현재 발생하고 있는 동작이나 사건에 대한 평가, 판단, 묘사예요. 이미 발생 혹은 현재 발생하고 있는, 전에도 예를 들었지만 여러분들 달리기 하고 있는 친구를 생각하면 돼요. 쟤 잘 뛰어. 현재 발생하고 있는 거죠. 혹은 제 기록이 좋아. 이미 발생했다는데 타跑得很快. 매우 잘 뛰어. 둘 중에 하나에 이미 발생했거나 현재 발생하고 있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다. 정리해 드릴게요. 이미 발생하였거나 현재 발생하고 있는 동작이나 사건 및 이와 관계된 사람이나 사물을 서술어 뒤에서, 수로 뒤에서 쓰이는 거죠. 평가, 판단, 묘사하는 성분으로 이것을 정태보호라고 하지 않고 상태보호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럼 어떤 형식을 가졌느냐? 동사 플러스 더 플러스 형용사, 형용사죠. 동사, 동사죠. 주술사주를 쓰거나 혹은 형용사 플러스 더 플러스 동사, 동사죠. 주술사주를 쓴다. 즉 앞이 수로가 형용사일 때는 뭐가 못 온다? 형용사나 형용사사주가 못 온다. 앞이 수로가 동사일 때는 다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문으로 동사 플러스 더 형용사, 형용사사죠. 이 부분이 정태보호예요. 谢谢你们买的水果我已经吃 동사죠. 很饱了吃的很饱了형용사사조가 왔죠. 그렇죠?
매우 배가 부릅니다. 배부르게 먹었습니다. 고요. 그 다음에 뭐냐? 형용사가 왔을 때 飞行员高兴的 형용사가 왔죠. 跳起来 기뻐 펄쩍 뛰었습니다. 뒤에 동사나 주술사조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형용사가 주로 수할 때는 형용사나 형용사사조가 못 쓰인다는 거 기억해 두세요. 다시 문제 봅시다. 자, 더가 있으니까 더 놓고 뒤에 정도 부사가 온다죠. 정도 부사가 온다. 그러면 형용사가 있죠. 동사 进行有고 주어 今天的手术进行的相当顺利 이렇게 얘기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보세요. 문법 정리할게요. 정태보의 형식, 형용사일 때는 형용사, 형용사사조가 못 오고 동사, 동사사조, 주술사조가 오고 동사일 때는 다 올 수 있다. 그쵸? 의미는 현재 발생하거나 이미 발생하였던 동작이나 사건 및 이해관계된 사람이나 사물을 서술주에서 평가, 판단, 묘사하는 것이다. 라는 거 여러분들 기억해 두면 되고요. 주요 단어 봅시다. 순리, 순조롭다. 소수, 수술, 진행, 진행하다. 상당, 여기서는 정도 부사로 쓰였죠. 상당히, 무척이에요. 이번 시간의 주제는 존현문입니다. 일단 단어 보죠. 거피, 이웃집이에요. 빤, 운반하다, 옮기다, 이사하다죠. 小伙子, 젊은이, 총각. 자, 존현문은요,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은 은는 이가가 붙는 부분이 중국어의 존현문에서는 목적으로 가요. 존현문의 특징은 좀 이따 다시 설명하겠지만은 앞에 시간이나 장소가 와요. 부사로 오죠. 그 다음에 존재, 출현, 소실을 나타내는 이건 출현이죠. 이사 왔으니까 단어가 동사가 오고 그 다음에 목적어가 오는데 어떤 목적어가 오느냐? 불확실한 이걸 양거 불확실한 목적어가 오게 됐어요. 거비 빨라이 이거 小伙子 그러면은 우리는 이걸 해석할 때 옆집에 젊은 총각 하나가 한 명이 자 은은이가 붙죠. 이사 왔습니다. 그런데 중국어는 얘가 V가 되고 얘가 O가 되는 거죠. 근데 어떤 O? 불확실한 O가 된다는 거. 이거는 부사가 되는 거예요. 이게 존재, 출현, 소실을 나타내는 존현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거피 빨라이 이거 小伙子 옆집에 젊은 총각 하나가 이사 왔습니다. 라고 되는 거죠. 자, 존현문 어떤 장소 혹은 시간도 들어가요. 시간에 사람, 사물의 존재 또는 출현 소실을 표시하는 문장이다. 존재, 출현, 소실을 나타내는 게 존현문이다. 소실은 빠졌죠. 이게 존현문이다. 라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떤 형태를 취하느냐? 장소나 시간이 오죠. 그렇죠? 그 다음에 존재, 출현, 소실을 나타내는 동사가 오고 불특정한 이걸 양거냐 사람이나 사물이 온다. 보세요. 시간, 출현을 나타내는 동사, 그 다음에 불특정한 사물이나 사람이 온다는 거예요. 昨天发生了一件大事 어제 큰 사건 하나가 발생했습니다. 라고 되는 거죠. 종류를 보면은 말씀드렸던 그대로예요. 존재, 꽈자 걸려 있습니다. 출현, 开过来 소실, 死了 그래서 장상 꽈자 一张画 벽에 그림이 한 장 걸려 있습니다. 동边 开过来一辆汽车 동쪽에서 차가 한 대 달려왔습니다. 那个学校死了一个学生 그 학교는 학생이 한 명 죽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존재, 출현, 소실을 나타내는 게 존현문이다. 다시 문제 봅시다. 동사 빨라의 출현을 나타냈으니까 불확실한 목적어가 오고 앞에는 시간이나 장소가 온다. 거비 빨라의 이거 小伙子 이게 정답이라는 거죠. 자,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보세요. 주요 문법사항 다시 전제합시다. 존현문이라는 건 뭐냐? 존재, 출현, 소실을 나타낸다.
형태는 장소나 시간이 부사어로 쓰이고 존재, 출현, 소실을 나타내는 동사가 쓰이고 불특정한 이거, 양거 이런 식으로 수관형사가 붙는 거죠. 수량사죠. 수관형사. 우리말로는 수관형사지만 중국어로는 수량사가 붙는 거죠. 불특정한 사람이나 사물을 나타낸다 라는 거죠. 어떤 장소, 시간에 사람, 사물의 존재, 출현, 소실을 표시하는 문장인데 이 사람이나 사물이 어떻다? 불확실한 거여야 한다. 단어 다시 봅시다. 거비, 이웃, 이웃집, 빤, 운반하다, 옮기다, 빤라이 하면은 방향보호가 쓰인 거죠. 운반, 이사 왔습니다가 되는 거고, 小伙子, 젊은이, 총각이죠. 이번 시간의 주제는 위, 전치사 위입니다. 단어 보기로 하죠. 做, 동, 채, 즉 산이나 건축물 등 같이 비교적 크고 고정된 물체를 세는 데 쓰이는 거예요. 实践, 시작되어서 건설되었다 해서 창건되다라고 우리말로 하는 거죠. 雄伟, 우람하다, 웅대하다, 建筑, 건축물을 얘기하는 거죠. 문제 보기로 합시다. 1860년 1860년 这座, 자, 这座 지시대명사 플러스 양사가 붙었으니까 목적어 아니면 주어라고 그랬죠. 뒤에 뭐 와야지 돼요? 명사 와야죠. 이 건축물인데 여기 더 붙어있죠. 그렇죠? 雄伟的 웅장한 건축물은 창건되었습니다. 위가 오면 좀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시간이나 장소가 보통 위가 전치사 보호로 쓰여서 시간이나 뒤에 장소가 목적어로 오죠. 그래서 이렇게 풀어있어요. 这座雄伟的建筑始建于1860년. 이 웅장한 건축물은 1860년에 창건되었습니다. 이게 정답이죠. 자, 전치사 위는요, 동사 수로 앞에서 쓰면은 전치사 플러스 목적어가 되어서 부사를 이끌게 되는데, 이렇게 수로 뒤에 쓰면은 전치사 보호가 돼요. 어디에, 여기서는 시간을 나타냈죠. 1860년. 동사 앞이나 뒤에 쓰일 수 있는데, 자세히 한번 살펴보기로 하죠. 왜냐하면 얘가 시험에 자주 나와요. 위에서 시간이나 장소를 나타냅니다. 동사 앞이나 뒤에 쓰입니다. 남경의 장강대교는 지엔위 시간이 나왔죠. 비에위 베이징 다쉐 장소가 나왔죠. 범위를 나타냅니다. 이때는 동사 뒤에서만 쓰여요. 용이 쉐시 공부하는 데만 써야 합니다. 동사 뒤에 쓰여가지고 기점이나 출처를 나타내기도 해요. 这部电影取材于一个真实的故事. 이 영화는 실제 있는 이야기를 소재로 삼았습니다. 제재로 삼았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동작의 대상을 나타내는 거죠. 跑步有利于健康. 달리기는 건강해졌습니다. 이때는 위를 앞으로 뽑아도 상관이 없어요. 跑步与健康有利. 이렇게 써도 된다. 그 다음에 동사 뒤에서 방향이나 목표를 나타내는 거죠. 헌신한다, 혁명에 헌신한다, 献身于革命. 이런 식으로 방향이나 목표를 나타내기도 하고요. 형용사 뒤에서는 不能少于三颗, 사람마다 세 그루보다 적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비교를 형용사 뒤에서는 비교를 나타내요. 또는 동사 뒤에서 피동을 나타내죠. 베이징对 败于 어디에 대해서 패했습니다. 누구누구에게 패했습니다. 상하이对 이런 식으로 나타내기도 해요. 또는 단음절 동사 뒤에 쓰여서 때문에란 뜻으로도 쓰여요. 할아버지는 스위 심장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이런 식으로 쓰인다는 거죠. 자, 그럼 다시 문제 봅시다. 지시대명사 플러스 양사는 명사를 갖는다. 목적어, 중심어로요. 그런데 더가 있으니까 얘가 이렇게 된다. 왜요? 관형어가 여러 개일 때 순서 뭐예요? 我的这两本 신마이더. 지시대명사 플러스 양사 뒤에 더 있는 관형어가 오는 거죠. 그 다음에 창간되었습니다. 위 뒤에 시간이나 장소가 올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 这座雄伟的建筑始建于 1860년. 자, 주요 문법 다시 한번 살펴봅시다. 위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다음절 동사 뒤에서 원인을 나타내거나, 동사 뒤에서 피동을 나타내거나, 형용사 뒤에서 비교를 나타내거나, 동사 뒤에서 방향이나 목표를 나타내거나, 동작의 대상을 나타낼 때는 앞뒤에 다 쓰일 수 있어요. 跑步有利于健康혹은 跑步위健康有利. 이건 앞뒤로 다 쓰일 수 있다. 그 다음에 기점이나 출처를 나타낸다. 지자유의 특히 이 문제가 많이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많이 쓰이는 건 뭐 앞이나 뒤에서 쓰일 수 있다. 언제? 시간이나 장소, 범위일 때는 당연히 동사 뒤에 써야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위가요. 전치사 위가 동사 앞에 쓰일 수 있는 경우는 시간이나 장소 혹은 뭐예요? 대상. 이때는 대부분 동사 앞에도 쓰일 수 있고 뒤에도 쓰일 수 있고 나머지 경우에는 전부 다 보어로, 전치사 보어로 쓰인다는 거 기억해 두면 되겠죠. 단어 다시 봅시다. 쪼, 큰 거를 세는 산이나 건축물들, 고정된 물체예요. 큰 거를 세는 양사다. 스젠, 창건되다죠. 숑웨이, 우람하다, 웅대하다. 젠주, 건축물이에요. 질문 있으면 댓글로 질문해 주세요. Q&A 파트에서 답해 드릴게요. 감사합니다.